뉴스 쏙쏙 시간입니다.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국가별 상호 관세가 일단 90일간 유예됐죠. 한숨 돌렸다는 평가도 잠시 자고 일어날 때마다 변하는 관세 정책에 전 세계 무역 질서는 그야말로 대혼란입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상호 관세, 오늘 이 시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관세란 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하거나 수출할 때 그 물건이 한 나라의 국경을 통과하면서 각 정부가 매기는 세금을 말합니다. 수입 물품에 세금을 매겨 국가 재정을 늘리고 자국의 산업 경쟁력을 높여 경제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상호관세는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관세를 붙이면 그에 맞춰 똑같이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관세는 국가 간 힘의 균형을 맞추는 핵심적인 외교 정책 중 하나로 꼽힙니다. 트럼프 2기 정부의 관세 정책은 외국 제품의 가격을 올려 미국산 제품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무역 적자를 해소하겠다는 보호무역 정책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상호 관세 정책은 제조업 강국인 중국을 견제하는 수단으로도 작용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중국에 145% 관세를 매기겠다고 나오자 중국도 미국의 125% 상호 관세로 맞불을 놓으며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관세 전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모든 국가에 일괄적으로 10% 보편 관세를 적용하고 나라별로 다른 세율을 추가로 부과한다는 방침인데요. 우리나라에는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국가 간 협상 여지를 남기며 미국 정부는 중국을 제외한 70여 개국에 관세 인상 조치를 90일 동안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대미 수출 제품에는 한시적이나마 10%의 기본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철강과 자동차 등은 언급이 따로 없다 보니 25% 품목별 관세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관세가 높아지면 기업은 부품이나 원자재 조달 비용이 올라가면서 생산비가 증가하고 결국 제품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에게도 가계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출 기업으로서는 수출 물량과 매출 감소로 이어져 인력 감축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조치는 단순한 무역 조치가 아닌 경제와 외교, 산업 전반에 걸친 큰 변화의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위기를 지혜롭게 넘길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네, 이번에는 미국의 관세 정책이 전북 기업엔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또 관세 유예 기간에 어떤 대비를 해야 할지 짚어보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애로 해석과 이윤주 과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과장님, 일부 품목별 관세는 이미 시행되긴 했지만 일단 국가별 상호 관세는 유예된 상태입니다. 대응할 시간을 벌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네, 정부의 협상 시간도 부족했었는데 지금 이런 시간은 아마 관세가 바로 적용됐다고 하면 중소기업에는 큰 타격이 있었을 거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약 90일의 유예 기간 동안 대체 시장을 검토하고 또 수출 전략을 재검토하는 시간을 벌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도내 대미 수출 기업이 약 480여 개사가 있습니다. 그중에 주요 수출 품목이 농기계, 자동차 부품, 그런 다음에 동제품, 인조 섬유사 등이 있는데 아까 방금도 또 트럼프 미 정부가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또 유예를 시사해서 이것이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제 그것을 유예를 시사한다고 하면 철강 제품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타격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했던 것처럼 미국 관세 정책이 하도 오락가락하다 보니까 이 대응책 마련에도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겠습니까? 며칠 전에도 정부에서 미 관세 대응 수출 금융에 대해서 9조 원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고 국내 대응 TF팀을 가동하기로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또한 2월 달에 미리 미국 통상정책 대응반을 구성해서 전북 지역에 수출 종합 대응책을 마련해서 국내 기업에 도내 기업에 메일링 서비스를 진행했고요. 또 지금 현재는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 네. 정보 공유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유관기관의 홈페이지나 이런 데다가 협조를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렇게 지금 대응책들이 추가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을 면밀하게 자기들이 어떤 것이 맞춤형으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모니터링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저희가 또 그런 모니터링에 맞춰서 기업들과 함께
쏙쏙 그 맞춤형 지원 정책을 같이 공유하고 현장에서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미국 관세 정책에서 전북에 우려되는 품목이 자동차와 철강 그리고 쌀입니다. 이제 특히 쌀은 트럼프 대통령이 콕 집어 불공정 거래 품목이라고 말하면서 압박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입니까? 저희 나라가 WTO 협상으로 해서 미국을 포함해서 약 40만 톤이 5%의 그 관세로 수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쌀은 그 소비량 감소에 따라서 사실은 수요보다 공급이 그 많은 상황에서 이 수입쌀이 더 많아지면 이것은 쌀값 하락이라는 것이 그 뭐 국내 쌀 산업의 유지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통상 분쟁을 떠나서 그 농업 주권이나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 크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아직 트럼프 정부가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이걸 뭐 신속하거나 그 급박하게 대응하는 것보다는 그 정부하고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좀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앞서 언급했듯이 트럼프 관세 정책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기업이나 정부는 혼란이 더 클 텐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의 관세 정책에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중장기적 관점이 대처 능력을 키워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신 온라인 시장 개척이나 그 수출 시장 다변화는 단순한 대안이 아닌 앞으로 향후 경쟁력을 가져가야 될 그 전북 기업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남아나 유럽, 뭐 중남미, 중동이나 이런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흥 국가를 타겟으로 해서 현재 시장 정보나 소비 트렌드 분석, 인증 기준에 대한 다른 별도의 기준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시장 정보가 필요하고요. 이런 것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전북에서는 그 기업과 함께 그 현재 계속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수출에 대한 뿐만 아니라 이런 조그마한 외부의 그런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지금도 준비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이번 추경에도 지금 의원들과 함께 그걸 준비하고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 대응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지금의 관세율이 내일은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이런 맞습니다.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들이 불안이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정부는 자치단체에서 불안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